안녕하세요. 한국전기오유지입니다. 자, 21특강 7일차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일차에서 이론 파트는요, 31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31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45번까지 복소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복소수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복소수는 네 가지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가 그냥 여기에다가 적겠습니다. 복소수는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j의 허수다. 그래서 우리 보통 좌표 평면상에서 요 x축에 해당하는 거를 실수라고 하고, 여기 y축에 해당하는 거를 허수라고 하죠. 그리고 허수를 가지고 얘기할 때 j라는 기호를 쓰지만 계산기상에서 우리가 이제 누를 때는 i를 누르죠. i. 그래서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j의 제곱은 얼마예요? 여기에 대괄호에서 제곱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j분의 1은 분모 유리화에 의해서 마이너스 j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산기 누를 때는 요 j 대신에 뭐 누른다고 했어요? i 누른다라고 했죠. 그리고 숫자 뒤에다가 붙이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 복소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오일러라고 이제 해서 오일러 공식이라고 해서 a의 exponential, j의 세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때 a는 실효값, 세타는 위상, 각도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표현하는 거, 극좌표라고도 이제 하는 거죠. a의 각 세타. 그래서 우리 계산기 누를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되죠. 한 가지 예를 들면 4의 exponential j의 3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페이저로 이제 표현을 하면 4의 각 30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가 복소수는 이렇게 쓴다. 두 번째 오일러식, 세 번째 페이저, 극좌표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복소수 계산식으로 하면 a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j 사인 세타, 이거를 복소수 계산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네 가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복소수 관련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복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요. 1번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되어 있다.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j 허수. 그 다음에 2번 허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죠.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 거. 그래서 맞고요. 3번 복소수는 a는 a 플러스 jb의 형태로 표시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양의 수는 플러스, 음의 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 4번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는 스칼라형으로 표시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스칼라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1만큼 가고 1만큼 왔어요. 그럼 2가 되죠. 요게 스칼라. 벡터는 방향까지 들어가서 내가 여기에서 1만큼 가고 1만큼 다시 와요. 그럼 0이 되죠. 이걸 벡터라고 이제 하는 거죠. 방향까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스칼라가 아니라 얘는 벡터죠, 벡터. 그래서 벡터로 표시된다. 4번이 되겠네요. 자, 32번. 다음과 같은 것은 뭐냐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앞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계산 문제를 접근을 할 때는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보기에서 물어보기도 해요. 지금 보기 보시면 얘가 어떤 형태냐면 실수와 허수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즉 이 문제는 복소수를 계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문제에서 복소수를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형태가 뭐로 되어 있냐면 오일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일러 형태는 A의 익스포넨셜 J의 세타 이 형태로 얘기하는 거고, 이때 요 A가 실효값, 그 다음에 여기 세타는 각도를 얘기하죠. 각도, 위상. 그러면 이걸 FM대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복소수 계산식 A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J 사인 세타. 이게 복소수 계산식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문제 지금 보시면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요 A가 1이라는 얘기고, 익스포넨셜 J의 3분의 2 파이, 파이가 180도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180이니까 360이고요. 나누기 3하면 120.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실효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1. 그 다음에 각도는 여기와 여기에다가 넣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의 120 플러스,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 플러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J 사인의 120 이렇게 되겠고, 요거 요렇게 들어가죠. 분배. 근데 그냥 바로 계산합니다. 코사인 120도 계산기 누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사인 120도를 계산기 누르시면 2분의 루트 3, 0.866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3번이에요. 3번. 자, 근데 이거는 FM대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페이저로 바꿔버리는 거죠. 페이저로. 지금 요거를 페이저 A의 각 세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A 실효의 값은 1. 그래서 요게 1. 각도 120도. 120.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바로 계산기 누르면 바로 답 나옵니다. 계산기 누르면. 이때 1을 안 넣으면 에러 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1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방식으로 저는 이제 보통 수업을 하죠. 자, 다음 33번. 다음 중 복소수의 값이 다른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1, 2, 3, 4 보시면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은 보니까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얘하고 마이너스가 있냐 없냐 차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FM대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1번은 이제 결과값이 떨어졌으니까 놔두고요. 2번을 풀어서 쓰면 J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J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오면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J의 제곱. J의 제곱은 얼마?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플러스로 바뀌겠죠? 따라서 얘는 1 플러스 J가 될 겁니다. 그럼 보세요. 1번하고 지금 얘하고 다르죠? 1번하고 얘하고 부호가 좀 틀리잖아요. 여기 1 있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 요게 이제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뭘 하느냐? 4번을 하는 겁니다. 4번. 자, 넣으면 J 플러스 J의 제곱.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J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번하고 지금 4번이 같으니까 2번이 값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굳이 3번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3번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분모율이어야 되죠. 양변에 분모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J의 제곱 들어가면 플러스 J로 바뀌고, 플러스 J의 제곱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가 되고 남는 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엔 또 이제 같은 거죠. 굳이 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자, 4번.
정연파 교류 i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복소수를 극좌표 형식. 그럼 뭐예요 이거? 페이저로 표시하라 이런 얘기죠. 페이저는 A의 각 세타 요렇게 하면 될 것이고 1, 2, 3, 4를 봐도 페이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A는 무슨 값? 시료값. 세타는 무슨 값이요? 위상, 각도. 그러면 지금 교류 기본식으로 되어 있고 사인 앞에 있는 요 10루트2는 최대값, 시료값으로 바꾸면 10루트2 나누기 루트2 정연파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의 최대값이죠. 그럼 약분되면 10이 될 거고요. 각도는 요거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러면 지금 보면은 품격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요거 찾아라.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35번. 자, 다음 복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1, 2, 3, 4 보세요. 복소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복소수 계산합니다. 자, A의 각 세타 요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각도 먼저 하겠습니다. 쉬운 거. 요거죠. 6분의 파이. 이게 각도죠. 파이는 180. 약분하면 30도. 자, 다음 A는 시료값. 사인 앞에 있는 요 값은 최대값. 그러면 최대값을 나누기 루트 2 해주면 요게 시료값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얘는 4고요. 각도에 30. 그래서 계산기 눌러주시면 그냥 바로 답 나와요. 근데 FM대로 한다.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FM대로 한다면 A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이때 요게 시료값 4 코사인의 30도 플러스 J 사인의 30도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30도 계산하시면 2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30도 하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분배해 주시면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1번. 뭐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자, 36번. 다음을 복소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복소수 계산하는 건 오일러, 페이저. 뭐가 편하다? 우리가 계산기 누를 때 페이저가 편하다. 그러면 A의 각 세타 요렇게 해주면 되고 이때 사인 앞에 있는 요 놈은 최대값. 시료값으로 바꾸면 200 루트 2 나누기 루트 2. 그럼 200이네요. 각도는 요거죠? 90도. 계산기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계산기 누르는 거. 계산기를 누르실 때 모드를 반드시 복수수 모드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계산기 보시면 FX570 ES 버전들을 기준으로 할 때 카시오 거 여기에 이제 방향 표시 이동 표시 이제 요게 있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요쪽에 모드가 있죠. 모드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화면상에서 1, 2, 3, 4 이렇게 쭉 나오는데 2번 컴플렉스라고 되어 있는 요게 복소수 모드예요. 그래서 모드 누르고 여기 뜨면 숫자 2번 눌러서 복소수 모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 누를 때는 200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보면 여기 조그만하게 위에 요렇게 앵글 각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누르려면 Shift 누르고 요거 누르면 요 위에 거 선정이 되죠. Shift 여기 왼쪽에 있어요. 여기 Shift 누르고 그 다음에 누르고 있는 거 아니고 그냥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한번 누르고 요거 누르면 요 위에 거 선정이 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90도니까 숫자 90만 누르면 이게 각도로 인식됩니다. 뭐 괜히 이거 누르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각도로 인식돼요. 그리고 이제 엔터 치면은 엔터 요거 딱 치면은 답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이건 참고인데요. 참고인데 만약에 눌렀더니 2분의 루트 3 요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요쪽 부분에 보시면 SD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 얘가 소수로 바뀌어요. 소수로 바뀌고 다시 누르면 분모 분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계산기 요거 누르는 거 요령을 좀 아시면 복소수 계산 문제 쉬워집니다.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36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36번. 자, 다음 37번. 전류 I가 8 플러스 J의 6으로 표시되는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8의 값이 실수값이죠. 실수값. 좌표 평면상에서 여기 어디가 8이고, 그 다음 플러스 J의 6이에요. 플러스 J의 6은 요 위쪽으로 여기 지점, 여기 6이 되는 지점.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만나는 요 지점, 요 지점이 이게 8 플러스 J의 6.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가는 값,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는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의 루트.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10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걸 뭐라고 읽느냐? 절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절대값. 자, 따라서 3번 계산 되겠습니다. 자, 39번. 어떤 회로의 전압 및 전류가 전압은 10의 각 60도이고 전류 I는 5의 각 30도일 때 임피던스를 물어봅니다. 저항 물어봤어요. 저항. 그러면 저항 있고 전압 있고 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건 ohm의 법칙이죠. 그러면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분의 전압.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시료값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 그냥 이 값이에요. 그럼 두 개를 나누라고 했으니까 약분하면 얘는 2 될 것이고, 각도. 자, 각도를 갖다가 나눌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두 개를 뺀다라고 그러지. 뺀다. 그러면 60 빼기 3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3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은 계산기 누르면 되죠. 물론 FM대로 하면 A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J 사인 세타 이걸 쓰지만 계산기 그냥 바로 누르면 되죠. 2의 각 30. 그러면 정답이 1번 됩니다. 1번. 자, 40번. 어떤 회로의 전압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전압 전류가 주어졌고요. 임피던스를 복소수로 표시하면 어떻게냐? 자, 복소수 계산하라. 근데 뭐에 대한? 저항에 대한 복소수를 구하라. 그럼 우리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냥 하면 되는데요. 앞에 문제 방금 몇 번이었죠? 이 39번하고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다만 뭐가 있냐면 요거 교류 기본식으로 줬어. 교류 기본식으로. 그래서 얘를 먼저 합니다. 제가 여기다 다시 쓸게요. 이는 200 사인에 314t. 각도 없으니까 0도. 전류 I는 10 사인에 314t 빼기 6분의 파이니까 30도.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거를 페이저로 바꾸는 거예요. 페이저. 요거요. A의 각 세타.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앞에 있는 얘네들은 무슨 값? 최대값. 그럼 시로값으로 바꿔야죠. 시로값으로 바꾸면 200 나누기 루트 2. 10 나누기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각도입니다. 없으니까 0도. 얘는 마이너스 30도. 뭐 구하라? 임피던스, 저항 구하라. 두 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앞에 39번 문제하고 같아지는 거지. 즉, 교류 기본식을
요 페이저 형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복잡 형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나머지는 쉬워진다. 자, 계산합니다. 요거 약분 내면 20에 0 빼기 30이니까 30.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래서 40번까지 한번 봤고요. 자, 다음. 41번. 임피던스가 다음과 같고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전압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압 주어졌고 전류 주어졌고 저항 주어졌고 그럼 뭐예요? ohm의 법칙을 써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고 전류가 지금 10으로 묶어놨네요. 자, 이거 집어넣어서 쭉 풀어서 쓸게요. 20 더하기 j2의 10. 요게 전류. 저항은 15 더하기 j2의 4. 두 개 곱하면 됩니다. FM대로 하면 복소수의 곱은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간략하게만 좀 제가 좀 빠르게 하면 요거 하면 300 플러스 j2의 80 플러스 j2의 150 플러스 jj 하면은 j제곱이죠. j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로 바뀔 거예요. 요거 40.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260 플러스 허수는 허수끼리 230. 그래서 요거 찾아라는데 1, 2, 3, 4 보세요. 1, 2, 3, 4. 10으로 묶어놨잖아. 10으로. 10으로 묶어놨으니까 얘를 10으로 하면 26 플러스 j2의 2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물론 그냥 바로 계산기 누르면 끝나요. 계산기 누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계산기를 누르실 때는 20 플러스 10 i 여러분들 계산기에 ENG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ENG. 요거 위에 보면 i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Shift 안 눌러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컴플렉스 복소수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ENG만 눌러도 i 나올 겁니다. 뒤로 들어가야 돼요. 계산기 누를 때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5 더하기 4i 해서 그냥 누르면 답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나올 때는 260 플러스 j2의 23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는 방법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다음 42번. 자, 42, 43, 44 이제 쭉 연결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예요. 합성 임피던스. 근데 무슨 회로냐면 직렬 회로야. 그러면 얘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더하라는 얘기예요. 더하라. Z 이걸 뭐 앞에 거를 Z1이라고 하고 뒤에 거를 Z2라고 한다면 두 개 더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Z1이 2 플러스 J의 11이고 Z2가 4 빼기 J의 3이에요.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6 플러스 J의 8 이렇게 될 것이고요. 복소수죠. 근데 지금 1, 2, 3, 4는 뭐로 되어 있어요? 정수로 되어 있죠. 정수.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아까 했던 거. 실수에 해당하는 거 요거 6. 허수에 해당하는 거 여기가 8. 요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여기가 6 플러스 J8이니까 피타고라스. 즉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에 루트로 계산하시면 10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43번.
어떤 회로에 전압이 50V 전압을 가했더니 8 플러스 J 6의 전류가 흘렀다면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되는데, 자, 우리는 계산기만 잘 쓰면 돼요. 임피던스는 저항이죠. 전류가 있고 전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류는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8 플러스 J의 6이라고 했고요. 전압은 얼마라고 했냐면 50이라고 했어요. FM대로 계산을 하면 분모 유리화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분모 유리화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계산기를 쓰면 되니까 이걸 계산기로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돼요. 계산기 보시면 분모분의 분자 기능이 있을 겁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요 표시가. 눌러. 그리고 여기 50 넣어요. 그 다음에 우리 화살표 요거 방향 표시 있죠? 계산기에. 요거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고 8 플러스 요거 6i ENG 그리고 나서 엔터 치면은 바로 답 나와요. 이제 원래는 분모 유리화해서 이제 계산하지만 손으로 할 때는, 근데 우린 계산기가 다 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바로 정답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는 요령을 꼭 익히셔야 돼요. 자, 44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전류를 구하라. 자, 44번 요거까지 이제 문제를 보는데요. 자, 똑같아요. 지금 저항 주어 있고요. 전압이 있어요. 전류고요. 직렬회로예요. 직렬회로. 그러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근데 저항이 지금 두 개죠.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 하나로. 근데 직렬이야.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5 더하기 J의 3 더하기 7 빼기 J의 3.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그냥 허수 그러면 없어지죠. 두 개 하면 12가 되겠고요. 전압이 36. 그럼 요거 두 개 약분하면 3A 바로 나오네요.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거 복수수로 해서 여기가 복수수로 나왔어. 복수수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43번처럼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눌러주기만. 자, 그래서 복수수 관련된 문제 45번 상짜리니까 하실 분들만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기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일차 기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일차 동기기 여기 파트 부분에서 기기 문제가 40번서부터 몇 번까지냐면 제가 분류해 놓은 게 65번까지인데요. 여기는 좀 외우셔야 되는 게 좀 많아요. 암기 문제 위주로 좀 되어 있는데 뒤에도 좀 포함을 시킬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수업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로 이제 잘랐는데, 자, 하나씩 보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0번과 41번은 이제 정의적인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40번, 철심이 포화가 됐을 때, 가득 찼을 때, 잔류자기가 이제 쭉 찬 거죠. 이때 동기발전기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아는데, 철심이 포화가 되면 더 이상 자속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자속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41번 이제 같은 문제인데, 동기기에서 동기 임피던스 값과 실용상 같은 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동기 리액턴스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42번. 동기 임피던스를 알 수 있는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보통 단락 시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락 시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건 좀 이제 곡선하고 이제 얘기해서 따로 이제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요.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 45번. 동기전동기의 부하각은 뭐와 뭐냐라고 하는데, 우리 요 부하각을 얘기를 할 때 그 한상, 동기기 한상의 출력각, 요걸 좀 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좀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 볼게요. 출력 P는 XS, 이게 동기 임피던스죠. 동기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는 전압 2 곱하기
좀 잘릴 것 같아서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자, 출력 P는 XS 동기 리액턴스 전압 곱하기 2 단자 전압과 기전력이죠. 요 놈의 상차각 요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요거 단자 전압 기전력 두 개의 위상의 차를 요 상차각 부하각이라고 하죠. 부하각. 단자 전압과 기전력의 위상차 이거를 부하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비돌극형에서는 이 값을 90도, 최대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90도라고 하고, 그리고 비돌극형에선, 그리고 돌극형에서는 6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한상의 출력이에요. 한상의 출력. 그럼 만약 3상 출력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곱하기 3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문제로는 넣진 않았는데, 기능사에서 많이 안 나오니까 안 넣었는데, 43번 요 문제가 한상의 출력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리고 44번 문제가 3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3상 동기전동기라고 했기 때문에 3상 여기다 곱하기 3만 들어간 요게 이제 답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45번하고 이제 46번이 이제 부하각을 얘기하는데 공급전압 V와 그 다음에 기전력 요거 2의 위상각을 얘기하는 것을 부하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6번 동기발전기에서 비돌극형 출력이 최대가 되는 부하각은 몇 도라고 그랬어요? 90도. 돌극형은 60도, 비돌극형은 90도 얘기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고요. 3번 되겠고. 자, 다음. 무부하 포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제가 이거 직육이 때도 좀 얘기하는 부분인데 웬만하면 그림으로 좀 기억을 하면 조금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직육이 때는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갔는데 뭐 또 나왔으니까 한번 좀 간단하게 보면 제가 일반적으로 요 그림으로 좀 기억해라 라고 하는데 직권이에요. 직권. 요게 전기자죠. 여기에서 만드는 기전력이 유기기전력. 요렇게 되고요. 계자가 요렇게 이제 있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전류 계자전류. IF라고 쓰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해서 그림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좀 삐딱해졌어. 여기 이제 부하가 걸리죠. 그러면 부하 쪽으로 계자 전류가 이렇게 나가서 부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텐데 이 전류를 우리는 부하 전류라고 하고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부하 전압이라고도 하고 이걸 단자 전압이라고도 하죠. 좀 화면상 좀 잘리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말소리로 들으세요. 부하 전압 또는 단자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유기기전력과 계자전류의 관계곡선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무부하곡선, 무부하 포화곡선 이렇게 얘기하는 무부하 특성곡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자전류와 여기 단자 전압 계자전류와 단자 전압과 또는 부하 전압 요구의 관계곡선을 얘기하는 것을 포화 특성 곡선 아니면 부하 특성 곡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부하 특성 곡선, 부하 포화 곡선. 자, 그다음 단자 전압과 부하 전류의 관계곡선 이게 외부 특성 곡선이죠. 외부 특성 곡선. 그래서 조금 그림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 외울 때 요렇게 좀 외우세요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시면 잘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무부하 포화곡선에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유기기전력과 계자전류의 관계곡선. 자, 근데 만약 무부하시 유기기전력 대신에 무슨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무부하시는 여기에 그대로 걸리기 때문에 무부하 단자 전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는 계자전류와 유기기전력의 관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8번. 동기발전기 역류 및 계좌전류가 일정할 때 단자전압과 부하전류의 관계의 곡선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부하전류와 단자전압의 관계의 곡선 뭐요? 외부 특성 곡선.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0번, 51번, 52번인데 51번하고 52번 제가 문제에서는 뺐지만 조금 여유 되시는 분들은 요거 꼭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단락곡선 직선되는 이유 요거 꼭 봐두시고요. 자, 50번 삼상 단락곡선은 뭐와 뭐의 관계냐라고 하는데 삼상 단락곡선은 계좌전류와 단자전류의 관계곡선을 삼상 단락곡선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네요. 자, 다음 53번. 전격 전압이 6600V, 전격 출력이 6000kVA, 삼상 동기발전기의 전격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말은 어려운데 자, 단위만 잘 보세요. 볼트 암페어죠. 그럼 무슨 전력이에요?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은 단위가 볼트 암페어, 유효전력은 와트, 무효전력은 바. 그러면 얘는 피상전력이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기호는 S는 그리고 삼상이니까 루트 3 VI 이렇게 되죠. 근데 간혹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책 풀이가 P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S 아닙니까? 아니죠. 전력은 다 기호를 P라고 쓰죠. P라고 써요. 그래서 써도 다 맞아. 단위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 피상전력은 PA, 아마추어 약자를 따서 P라고 써야 맞는 표현이에요. 같은 거다라는 거. 전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위예요. 단위. 자, 근데 우리 눈높이 수업을 위해서 S라고 쓸게요. 풀이는 P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전격 전류, 요거 얘기하는 거죠. 전류 물어봤으니까 I 남겨놓고 넘겨. 루트 3 V에 S. 그럼 루트 3 전압은 6600. 그 다음에 S가 6000kVA. 그러면 6000 0 3개. 000. 이거 계산하라. 이 얘기죠. 그러면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53번하고 54번 이게 같은 문제거든요. 숫자만 바꿔놓은 거니까. 그래서 한번 요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5번. 자, 55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62번까지 단락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단락비. 이거 많이 나오죠. 단락비. 자, 단락비 같은 경우는 뭐와 뭐의 관계예요? 단락비는 전격 전류와 그 다음에 단락 전류 요 두 개의 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단락비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락비에서 필요한 실험이 있어요. 필요한 시험. 요 시험에는 무브와 포화 시험과 글씨가 좀 날아다니네요. 무브와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이 필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브화 시험과 단락 시험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단락비가 이렇게 이제 기준을 두고 얘의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다면 동기 임피던스가 작고 전압 변동률이 작고 전기자 반작용이 작고 효율이 좋고 기기는 커지고 치수가 이제 커진다라고 하죠. 기기 커지고 안정도가 향상이 되고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진다. 그래서 단락비는 클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단락전류를 원래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 원래 그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식에서 이제 이걸 쭉 유도해 갖고 이제 나오는 식인데, 결과식만 얘기하면 단락전류 S는 쇼트, 영어로는 쇼트, 한글로는 단락. 요 놈은 퍼센트 임피던스 Z에 100 곱하기 IN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이 식이 있어요. 이때 요 IN을 넘기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때 요거를 K 단락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K는 퍼센트 임피던스 Z에 100 요렇게 이제 표시하게 되고, 단락비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데, 유도 과정은 이렇게 되지만 요거를 기능사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물론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는 요거를 기본식으로 하고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전격전압 PN은 상계수 루트 3 전격전압 전격전류라고 해서 IN은 루트 3 VN PN 계산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식찾기 문제,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능사에서 요거까지 물어보진 않고 그냥 단락비 싹 지워버리고 얘만 기억하시면 돼. 얘만. 방금 앞전에 이제 적었던 거하고 필요한 시험은 무부하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 뭐 전압 변동률 작고 전기자 변동률 작고 동기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가 작고 뭐 요런 것들. 말로 하는 것과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놔둘게요. 자, 단락비를 필요하는데 산출하는데 필요한 시험 지웠네. 무부하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4번 되겠고요. 56번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아라. 단락 전류가 크고요.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 작고요. 전기자 반작용 크면 안 좋은 거잖아요. 크다가 아니라 작다죠. 전압 변동률 작고 안정도 향상되고. 그래서 이 크다가 틀렸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전압 변동률 작고요. 57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기기는 소형이 아니라 대형 그 다음에 안정도가 높고요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거고 전압 변동률은 작고 전기자 반작용도 작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60번 60번하고요. 60번하고 61, 62 여기 세 개가 숫자 바꿔놓은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60번 동기발전기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80%일 때 단락비는 얼마냐? 퍼센트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얘는 0.8 100 아니면 그냥 80 집어넣어도 되죠. 퍼센트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61번 단락비가 1.2 동기발전기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자, 단락비 K는 퍼센트 임피던스 Z에 100. 그럼 얘하고 얘만 자리 바꾸니까 Z에 K에 100이 될 것이고 이 K의 값이 1.2. 그러면 1.2분의 100 하면 되니까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래서 요 7일차 단락비까지 문제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